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글을 통해 인간관계가 원활하려면 끝없이 뻗어간 철길처럼 사람 사이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추위에 떨던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고자 서로 바짝 달라붙으려 했으나 가시가 몸을 찌르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추위가 느껴졌고 그래서 떨어졌다 붙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추위도 덜하고 아프지도 않은 적정거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딪히고 성가신 피해를 입히거나 당하지 않으려면 너와 나의 기가 날카롭게 충돌하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사는 것이 친근 간 유지와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분과한 자식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아야 좋고, 만약 함께 산다면 집 공간을 어떻게 나누고 살아야 부모와 자식 간의 예민한 기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를 이뤄 다정하게 또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족 운에 중요한 거리에 관해 알아봅니다. 고부 갈등은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진짜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갈등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불화와 충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대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며느리가 피해를 당하기 십상인데, 뻐꾸기는 고된 시집살이로 힘들게 사는 며느리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나쁜 시어머니가 살았는데, 어려서 시집온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선 기에 눌려 얼굴도 못 들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의 설날에 떡국을 끓였는데 떡국을 못 먹게 하자 꾀를 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간 틈을 타서 몰래 떡국을 퍼먹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도끼를 품은 시어머니가 어느새 나타나 당장이라도 혼낼 듯 쏘아봤습니다. 깜짝 놀란 며느리는 급한 김에 입안에 든 떡국을 꿀꺽 삼켰는데 그만 굵은 떡가래가 목젖에 달라붙어 기도를 막았고 결국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 무덤에는 한 마리 새가 날아와 떡국 때문에 하며 슬피 울었는데, 이것이 뻐꾹하고 우는 뻐꾸기에 관한 설화입니다. TV 다큐에서 오목눈이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는 뻐꾸기의 탐난을 보고서 저는 한동안 뻐꾸기를 얌체 같은 새라고 미워했는데, 이 설화를 알고는 미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개성, 즉 저마다의 기질을 지니고 사는데, 이것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대개 가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져 굳어진 결, 즉 성미입니다. 자, 보세요. 큰 나무와 바위를 보면 조직의 굳고 무른 부분이 일정하게 켜를 이뤄 짜인 무늬, 즉 결이 곳곳에 있듯이 사람에게도 희노애락이 이리저리 포개어져 층을 이룬 결, 즉 마음의 옹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세월의 켜를 쌓아가며 굵어지는 동안 옹이 또한 많아지고 그 개수만큼 상처와 아픔이 있음을 보여주듯이 개성, 성미, 기질 같은 사람의 옹이도 평소에는 마음속에서 릴렉스 하고 있다가 뚜껑이 열리듯 화가 나면 독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타나 성깔을 부립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사람들은 자기와 결을 닮은, 즉 비슷한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친근감과 편함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기질의 무늬인 결이 다른 사람 가운데 유독 자식, 부부만은 그들이 잘났던 못났던 간에 하늘이 정해진 혈연, 즉 가족이라서 그 꼴이 보기 싫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가족은 애정과 관심을 쏟는
소중한 대상이지만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두부와 같다고 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자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뭔가 한없이 갈망하나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위로의 존경이,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돌아서면 다시 샘물처럼 보듬고 싶은 아래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그런 심리 상태가 더 각별하게 요구되는데, 이런 미안성의 존경과 사랑이 오래 가려면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 갈등이 생길 것이 두려워 자식을 분가시킨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능사는 아닙니다. 떨어져 살면 마음까지 멀어져 며느리가 시댁의 가풍을 이어받거나 시어머니와 친해질 기회가 적어지고 가족 간의 끈끈한 정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깝게 살면 사소한 일에도 간섭과 반항으로 고부 간에 갈등이 생겨날 염려가 있지요. 그렇다면 자식을 분가시킬 때 부모집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아야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가정의 편안과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까요? 네, 서양 속담에 자식의 집은 뜨거운 물을 들고 가 알맞게 식을 거리에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식을 정도의 시간에 상응하는 거리. 자, 그럼 현대에 와서 고부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핵가족 때문인데요. 전통 사회에서 큰아들은 결혼한 뒤에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집을 물려받아 본가를 이룩했고, 둘째 이하의 아들들은 결혼 후 부모로부터 일부의 재산을 물려받아 분가를 한 뒤 자기만의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본가의 경우 경제, 가사 처리, 제사, 자녀 양육에 대한 일체의 결정권은 시어머니에게 있었고, 맏며느리는 유교적 효의 굴레에 씌어져 무조건 복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쥐어진 국간 열쇠를 물려받기 전까지 며느리는 그저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현대는 장남도 직장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부모 곁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니 며느리가 자기 집의 경제, 가사, 자녀 양육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가족 내 권위 체계에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살던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자식의 가정사까지 일거수일투족 움켜쥐고 결정했으나, 현대에는 분가한 자식의 집안일에 관한 시어머니의 권한 행사는 잔소리로 받아들여져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대신 며느리의 주장과 결정권이 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며느리의 소비 형태, 노인 공경, 미숙한 살림 솜씨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만과 서운함이 부엉이 방귀통처럼 부풀러 올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하며 며느리를 윽박지르는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이것은 옹이처럼 모진 시어머니의 기질이 두부처럼 하얀 며느리의 기질과 서로 충돌이 일어난 것인데, 그럼에도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무작정 든다면 괘씸한 남편과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합니다. 그럼 뜨거운 물이 알맞게 식을 거리, 즉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 불과 근, 불과 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고 거리일까요? 네,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요. 옛날에는 도보, 즉 걸음거리가 기준이었으나 현대에는 승용차로 이동하는 시간적 거리로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고로 대략 서울에서 과천, 서울에서 분당 정도가 적당한 거리이니 시청자들께서도 자식 집과의 거리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제 사정과 육아 문제로 세상이 확 바뀌어 분가 대신에 시집살이 또는 처가살이를 자청하는 며느리와 사이가 많아져 흥미롭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을 분가시킨 뒤 남편과 오붓하게 살던 P씨는 친가에 들어와 함께 살고 싶다는 자식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이 싫어 시자가 들어간 시금치만 먹어도 체한다고 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내막을 알아보니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가 돌배기 손녀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애로울까봐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안 P씨는 내 딸은 너희들이 키워라 하고 단호하게 며느리의 생존 전략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고민한 P씨는 아들이 불쌍하고 또 손녀딸이 예뻐서 집안에만 갇혀서 아이를 봐야 할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살 경우 주택의 공간을 어떻게 나누고 살아야 고부 갈등 또는 장서 갈등이 최소화될까요? 네, 대지를 반으로 나누어 별도의 집에서 산다는 생각이 들 만큼 주택 내부를 설계해야 합니다. 같은 기능의 공간을 두 개씩 두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여 공동의 공간으로 삼으면 견해가 서로 달라 갈등이 커집니다. 따라서 거실과 부엌은 따로 달리하여 쓰면 좋고 특히 화장실은 따로 써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가 좁아 별도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면 위아래층을 갈라서 쓰는데 이 경우도 공동으로 쓰는 공간은 가급적 줄이고 출입할 때도 부모 집의 거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야 편합니다. 처음에는 가족 간에 조금 서먹하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이웃집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각자 사는 것이 가족관계를 무탈하게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지닌 감성적 기질은 어느 때는 한정없이 베푸는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서로 부딪히고 충돌이 잦아지면 불화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은 언젠가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니 일찌감치 뜨거운 물을 들고 가 알맞게 식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운을 키워줍니다.